안녕하세요, 용센입니다. 오늘은 그간에 있었던 Q&A를 순차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Q&A는 제가 댓글과 이메일을 보면서 제작 순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 흙바닥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앰비언트 CG라는 사이트에서 그라운드 재질 이미지를 받아서 쓰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미지가 중요한 게 질감의 표현에는 반사하고 범프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1차적으로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디퓨즈 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감 있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사, 범프, 거기에다 추가로 디스플레이스먼트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기본 매테리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쓸 재질은 그라운드 048 2K 컬러입니다. 얘를 디퓨저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맵이 있죠. 그러면 바로 마우스 우클릭, 랩 인, 믹스 오퍼레이터를 써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믹스 오퍼레이터는 중요합니다. 얘가 있어야지 이미지의 윤곽선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오겠죠. 자, 오퍼레이터는 클릭해서 멀티플라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앰비언트 어클루전의 어두운 부분만 디퓨즈 컬러에 쓰여질 거예요. 그 다음에 상위 목록으로 가셔서 먼저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넣을 부분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다가 흙바닥 표현을 해볼 겁니다. 당연히 이미지 재질을 넣을 때는 그룹 안에 들어가셔서 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질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Apply to Selection을 넣어 주셔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텍스처의 스케일을 적절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우클릭, 텍스처의 포지션으로 들어가 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완료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테스트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이미지를 보시면은 디퓨즈에 들어간 이미지의 중요성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상당히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실사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퓨즈만 넣어도 표현에는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것보다 좀 더 실사감을 원하기 때문에 그 외의 효과들을 좀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이라고 해서 반사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라운드 048 프리뷰 이미지를 보시면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들이 나뉘어져 있죠. 이거는 분명히 반사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반사를 세게 넣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리플렉션을 클릭을 하시고 리플렉션 컬러는 무조건 하얀색이죠. 이 상태에서 서페이스 컨트롤은 러프니스 맵을 쓸 거기 때문에 러프니스로 바꿔주신 다음 그라운드 048 2K 러프니스를 리플렉션 러프니스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사가 좀 더 쨍하게 들어간 형태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리플렉션 IOR을 체크한 다음에 이 값을 2로 더 넣어줄 겁니다. 현재 이미지를 보시면은 땅의 재질이 굉장히 흡부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반사가 굉장히 강해져서 나오는 현상이고 저희는 지금부터 이 표면을 쪼개서 반사를 약하게 해줄 겁니다. 범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라운드 048 2K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범프 맵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어마운트 값은 땅이기 때문에 그대로 1로 갈 겁니다. 이 상태로 테스트를 한번 더 걸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범프가 들어간 이 이미지도 상당히 나쁘지 않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멈춰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기능을 쓰셔도 좋습니다. 다만 범프까지 넣었을 때는 렌더링 속도가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렌더링의 시간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V-Ray 오브젝트 툴에 있습니다. 그룹이 된 상태에서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시키려고 하는 오브젝트가 그룹 상태인지 항상 확인을 하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V-Ray 어셋 에디터의 지오메트리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수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원래 우리가 범프맵에 넣었던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미지가 사실 여기에 들어가도록 만든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꾹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어마운트 부분입니다. 이게 1만 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0.5 정도로 주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땅 재질이 거의 완성이 됐는데, 가까이 보시면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효과가 얼마나 강한지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0.5인데도 평면 이미지가 굉장히 3D 입체처럼 솟아난 형태를 보이고 있죠. 1의 값이면은 이것보다 더 심하게 효과가 발현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사실 0.5도 굉장히 높은 수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0.1 정도를 쓰는 편이고요. 한 그 정도로 낮췄을 때 렌더 시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좁힐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실제 땅 느낌을 좀 보러 밖으로 나와 봤습니다. 이게 현실에 존재하는 흙 느낌인데, 제가 만든 표현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내 거가 좀 더 나은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아셨기 때문에 자갈도 만드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자갈 이미지는 락스 022 2K JPG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곡면 간접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곡면 간접등 재질을 넣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기보다는 모델링 할 때 형태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접등의 형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현재 실시간 렌더링을 걸어 놓은 상태고요. 저기 오른쪽 밑에 보면 다운라이트 부분만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이 부분에 빛을 넣어야겠죠. 일단 실시간 렌더링을 걸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렌더링 화면을 잠궈 줘야 돼요. 그래서 락 카메라 오리엔테이션 이 부분을 클릭을 해가지고 잠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업 화면에서 쭉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생긴 모델링 형태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다가 빛을 넣는 편입니다. 물론 간접등은 여기 밑에 부분에서 빛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어디에 빛이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렌더링 상에서 간접등처럼 보이게 되면은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효과가 그나마 제일 좋은 옆면 벽에다가 넣는 편이고요. 재질은 이제 이미시블을 넣는 편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인텐시티는 10만 되더라도 굉장히 세게 나오기 때문에 한 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컬러는 간접등이니까 좀 노르스름한 색상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옆면에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선택을 쭉 해주시고요. 뭐 전체를 다 넣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보이는 부분이 어쨌든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만 마우스 클릭, 어플라이 투 셀렉션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간접등이 들어간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간접등의 포인트는 당연히 광원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실루엣만 보여줘야 되는 게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원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의 거리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풀부시로 이렇게 올려준다고 치면은, 지금은 락을 풀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광원 부분이 굉장히 하얗게 빛나고 있죠. 저 부분이 안 보여지게 가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뒤로 가게 되면은 빛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씬으로 갔을 때 이렇게 광원이 만약에 보인다고 칩시다. 이 오브젝트 광원이 딱 안 보일 정도까지만 넣어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넣지 마시고요. 안 보이는 정도까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딱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하실 때 피니싱이라고 되어 있는 저 두 개의 버튼 중에 왼쪽 거를 눌러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조인트 풀푸시를 안쪽으로 밀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체크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래서 딱 이렇게 가려지는 정도까지만 풀푸시를 해주시는 게 간접등 설치할 때 가장 유리합니다. 요것만 지켜주시면 사실 어느 간접등을 만드시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옆면이 보이는 간접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밑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면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넣으시는 위치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간접등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패브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파에 들어가는 재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여기에서 쓰는 패브릭 재질은 패브릭 066 2K 컬러입니다. 요거를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 재질에다가 알맞게 넣어주면 되겠죠. 앰비언트 어클루전 있으니까 랩빈, 빅스 오퍼레이터 써가지고 추가를 해주시고요. 오퍼레이터는 멀티플라이, 그 다음에 리플렉션은 하얗게 해주시면 되고요. 서페이스 컨트롤은 러프니스로 바꿔주시고, 리플렉션 러프니스에다가 패브릭 066 러프니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작업할 때 반사가 티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도 리플렉션 IOR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 정도의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범프도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범프 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반사 효과가 많이 약해질 수도 있으니 어마운트 값은 0.1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적용시켜 보도록 하죠. 적용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항상 V-Ray Utilities에 있는 트라이플래너 프로젝션 월드를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맵 스케일이 딸리지 않고 정확하게 들어갈 거예요.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도록 하죠. 패브릭 질감 표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몇 가지 들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패브릭 느낌이 가장 잘 나는 이미지를 고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브릭 반사를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매트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이제 러프니스 이미지가 회색이나 하얀색에 가깝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러프니스 이미지가 없으면은 글로시니스 값을 0.4에서 0.6 사이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모델링의 형태예요. 이게 제일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드는 게, 모델링이 패브릭의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들이 없으면은 이미지가 좋든 간에 넣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패브릭 질감에 꼭 필요한 요소인 주름이 그 예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름이 져 있는 모델링을 구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패브릭을 넣어주시고 반사를 조절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세 박자가 맞아야지 패브릭 질감을 내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사실 좀 까다로운 재질이긴 하죠. 그 다음은 천과 쿠션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루비인 클로스웍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 방법은 제 루비 드라이브 링크에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스케치업에 보시면은 윈도우에 익스텐션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 탭이 있습니다. 거길 누르셔서 인스톨 익스텐션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폴더로 들어가셔서 클로스웍스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소파 위에 있는 쿠션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는 대충 이 정도로 해주도록 하고요. 얘는 잠깐 밖으로 꺼낼게요. 면은 뒤집어 주시고 전체 선택을 해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설치를 하셨다면 클로스웍스라는 루비 아이콘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맨 왼쪽에 있는 토글 UI를 일단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면에 세그먼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오브젝트 형태의 퀄리티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 면에다가 세그먼트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룹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클로스 웍스가 있는데 make 클로스가 여러분들이 현재 만들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이제 make 클로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고, 그럼 얘는 이제 make 클로스라는 명령어가 들어간 오브젝트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한 번 더 누르시면은 클로스 웍스에 one 클로스라는 게 뜨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탭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탭은 라이센스가 걸려 있어서 아마 쓰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레졸루션이 1000으로 뜨는데, 1000을 썼을 때 생각보다 오브젝트의 형태가 부드럽지는 않아 가지고 저는 3000 정도로 쓰는 편이고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파일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3000까지 해주고 OK를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 오브젝트를 누르셨을 때 이렇게 세그먼트들이 숨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클로스 웍스를 썼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풀푸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조인트 풀푸시 쓰실 때 이 피니싱 오른쪽에 있는 버튼이 눌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켜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해가지고 두께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밑에 부분이 막히면서 형태가 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은 0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클로스의 프리저브 쉐입은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글 플레이를 눌러주신 다음에 밴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쿠션의 느낌을 내주시면 돼요. 여기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하실 거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원하는 주름이 나왔다면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미리 준비된 재질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쿠션에 해당하는 재질은 패브릭 054 2K 컬러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맵을 맞추기 위해서 이 트라이플래너 프로젝션을 쓴다 하더라도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케치 UV 매핑 툴이라는 앱을 쓰시면 되는데, 얘도 루비 드라이브 링크에 올려놨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이제 쓰는 방법은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스케치 UV 매핑 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해당 부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플래너 맵 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사이즈 조절만 해주시면 되는데, 사이즈 조절은 B를 눌러서 스포이드 툴이죠. Alt키 눌러서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에디트에 들어가셔서 이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좀 이게 큰 것 같아서 한 100 정도로 해서 작업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매핑이 잘 맞춰진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마지막은 소파에 흘러내리고 있는 담요입니다. 일단 담요 사이즈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클릭을 해가지고 대략적인 사이즈를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을 뒤집어 주시고 그룹으로 묶어주신 다음에 일단 먼저 위치만 맞춰줄게요. 프론트로 가서 높이 살짝 맞춰주고 탑뷰로 가서 위치를 맞춰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연스러운 형태를 여러분들이 하시려면은 얘네들을 로테이트로 좀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돌려놓을 거냐면 이 상태에서 살짝만 꺾어주고요. 로테이트 Z축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트 X축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로 해야 좀 자연스럽게 천의 형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우클릭, Close Works, Make Close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 우클릭, Close Works, One Close의 두 번째 탭 누르셔가지고요. 레졸루션을 300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좀 더 고퀄리티 모델링을 원하시면 더 늘리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파일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늘려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 됐으면은 토글 UI 다시 켜주시고요. 소파 부분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클로스 웍스 콜라이더로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미 콜라이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예제 파일에서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Make Collider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충돌 오브젝트인데 천이 떨어지면서 소파랑 부딪히게 하려면은 이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래비티를 원래 값인 9.8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창이 나오면은 얘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선택한 클로스 오브젝트만 시뮬레이트 돌릴 거냐 라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얘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가 나오면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근데 조금씩 퍼뜨려 주도록 할게요. 너무 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재질을 넣으셔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됩니다. 오늘 Q&A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더 궁금한 거나 아니면 잘 안되는 작업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기셔도 좋고요. 제 이메일인 용센 지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센이었습니다.